네, 강사 사경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표값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려볼 건데요. 사회조사 분석사에서 실제로 많이 사용한 문제가 많이 나오는 것은 대표값, 산포도, 비대칭도에 대해서는 반드시 알고 가셔야 됩니다. 계산도 하실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대표값이라는 것입니다. 대표값이라는 것은 많은 자료들을 한눈에 압축해서 볼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많은 자료들을 한눈에 압축해서 볼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대표값이라고 하는데요. 대표값에서는 우선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서라면 양적인 자료인지 질적인 자료인지를 봐야 됩니다. 다시 한번 하고요. 양적인 자료인지 질적인 자료인지를 보셔야 되는데, 질적인 자료는 평균으로 활용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질적인 자료는 평균을 쓸 수 없고 양적인 자료는 평균의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물론 양적인 자료에서도 채빈값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빈도수를 보기도 하는데, 빈도수가 너무 자잘하게 나오면 대표성이라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반적으로 양적인 자료는 평균을 일반적으로 보는 거고요. 질적인 자료는 빈도수를 보는 겁니다. 빈도수. 자, 이와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간단한 사례를, 우선 요거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자, 우선은 대표값의 종류에는 평균, 중앙값, 채빈값 등이 있습니다. 다시요. 우선 대표값의 종류에는 평균, 중앙값, 채빈값. 중위수, 중앙값, 중앙치 똑같은 말이고요. 채빈수, 채빈값, 채빈치는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메디안 모드라는 함수를 쓰고요. 엑셀에서는 에버리지라는 함수를 쓰게 됩니다. 그 외에도 민이라는 함수를 쓰게 되면 평균이라는 걸 구하게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평균이라는 개념은 뒷부분에서 말씀을 좀 드릴 거고, 양적인 자료와 질적인 자료, 그 다음에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선 채빈값은 질적인 자료에서 많이 씁니다. 채빈값은 질적인 자료에서 많이 쓰는 거고요. 질적인 자료는 평균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질적인 자료에서는 평균 자체의 활용 정도가 없기 때문에 평균을 구할 수가 없다.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 좀 드리고요. 중앙값은 서열 척도에서는 중앙값을 쓸 수는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평균이 가장 우선적인 양적인 자료에서는 평균이 가장 중요하고, 질적인 자료에서는 채빈값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시면 이거와 관련한 내용을 한번 설명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같은 자료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방한 횟수가 나오시는데요. 방한 횟수 같은 경우는 양적인 자료로 되어 있기 때문에 평균의 의미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얘는 빈도 분석도 가능은 해요. 빈도 분석을 하나 돌려보면 얘 문제점이 있는데, 얘를 빈도 분석을 돌려버리면 방한 횟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한 횟수 가공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실 건데요. 한번 살펴보시죠. 자, 이렇게 결과치를 간단하게 보시면 이렇게 빈도가 나오긴 하는데, 이 비율이 여기서부터 너무 작게 나옵니다. 이렇게 너무, 즉 5% 이하 정도로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설명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대표성이 매우 떨어지겠죠. 대표성이라는 것이 매우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적인 자료를 만들어서 이 속성마다 10% 정도 이상이 나와야, 요게 대표성, 요게 3회 정도가 됐다. 4회 이상으로 이렇게 재그룹을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그러니까 4회 이상을 재그룹을 하는 거죠. 이게 너무 N수, 이런 것들 일일이 다 보면 한 명, 두 명짜리 볼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해당되는 이 구간을 가지고도 계산하는 질적인 자료가 활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집단을 묶어서 분석을 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재그룹을 하기도 하고요. 양적인 자료는 이렇게 질적인 자료로 재그룹은 가능하지만, 질적인 자료는 이렇게 양적인 자료로 만들 수 없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대표값에서는 산술평균, 중앙값, 채빈값에서는 반드시 값을 구하실 수 있으셔야 되고요. 조합평균이나 기하평균, 저사평균은 잘 나오지 않습니다. 조합평균과 기하평균은 직접적으로 공학용 계산기를 통해서 계산하실 수 있도록 강의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자, 대표값의 종류를 우선적으로 살펴보시면 평균이 우선적으로 중요한데요. 평균에는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습니다. 산술평균, 다 더해서 n으로 나눈다, 개수로 나누는 것을 산술평균이라고 하는 거고요. 기하평균은 물가 상승률, 경제 성장률의 평균적으로 구할 때 이런 것들 우리는 기하평균이라고 합니다. 기하평균. 기하평균은 우선 루트를 씌운 다음에 각 관찰값을 넣고
이 개수만큼을 앞에다가 빼냅니다. 이렇게 빼내면 해당되는 기압 평균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공학용 계산기를 쓰셔야 원활하게 구할 수가 있겠죠. 다음은 조합 평균입니다. 조합 평균이라는 것은 해당되는 속도와 시세, 그다음에 유량 같은 것을 구하고자 할 때 많이 쓰는 것을 우리는 조합 평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의 그러니까 길이가 좀 다를 때, 해당되는 속도가 다를 때 계산하는 것을 우리는 조합 평균이라고 합니다. 이걸 말한다. 조합 평균. 조합 평균은 두 개의 방법인데, 이 뒤에 게 더 쉬워요. 뒤에 게. 그래서 관찰값을 아래쪽에 놓고 총 개수를 위에다가 놓으면은 조합 평균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조합 평균은 실제로 X축과 Y축의 총 개수가 다를 때, 해당되는 개수가 다를 때 비율을 계산하고 할 때 평균적으로 구할 때 우리는 조합 평균이라는 것을 계산하게 됩니다. 자, 그러시면 실제 기출 문제를 문제 유형을 한번 살펴보시면서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이 자료가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 자료가 있다고 가정할게요. 이 뒷부분 18, 22, 38, 62, 48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이거에 우선 산수의 평균을 요거 산수의 평균 구해볼까요? 요거에 그냥 단순한 산수의 평균을 하나 구해볼 거고요. 두 번째로는 기압 평균, 즉 연평균 성장률, 물가 상승률을 구하는 방법, 그래서 물가 상승률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실 예정입니다. 자, 그러시면 우선 해당되는 산수의 평균을 먼저 구해보겠습니다. 요 값의 단순한 산수의 평균을 공학용 계산기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요. 다양한 방법인데 공학용 계산기를 통해서 구하는 방법은 좀 말씀드려볼게요. 그냥 다 더해서 개수인 4로 오겠군요. 5로 나누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 저와 함께 공학용 계산기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72S 플러스입니다. 자, 여기서 셋업, 제가 컴프, 직접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직접 계산 1번 놓고 제가 분자키를 통해서 살펴볼 거예요. 위에다가는 실제로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1.018, 그쵸? 더하기 1.022 더하기 1.038 더하기 1.062 네, 더하기 1.048 될 것이고요. 분모에다가는 5개가 되죠. 5개를 딱 넣습니다. 넣고 는이라고 넣으시면 1.038이라는 값을 구하게 됩니다. 이런 뭐라고요? 평균은, 산수의 평균은 1.038이라는 산수의 평균을 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해당하는 값을 여기다가 직접 적고 진행하겠습니다. 자, 산수의 평균은 1.038이라는 값을 구했네요. 1.038이라는 값을 구했고요. 이렇게 구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렇게 구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방법이 있으면, 두 번째 방법은 셋업에 가신 다음에 스태티스틱 3번을 선택하셔서 하나의 자료이기 때문에 1번을 넣고 자료를 그대로 입력을 합니다. 1.018는 그 다음에 1.022는 1.038는 1.062는 그리고 1.048을 넣습니다. 여기까지 넣으셨죠? 총 5개를 넣었고요. 여기서 A키 누르신 다음에 Shift 스태티스틱 제가 합계를 구해보겠습니다. 합계는 3번이거든요. 서메이션, 그러니까 합계를 구하는 거잖아요. 합계. 그래서 2번을 누르게 되면, 그리고 얘를 5로 나누면, 5개니까 5로 나누게 되면 1.038이라는 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근데 평균에는 이렇게 계산하나 이렇게 계산하나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제가 표준 편차나 분산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다시 한번 표준 편차나 분산을 구하려면 일반적으로 이 공학용 계산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스태티스틱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사용하셔야만 분산을 구할 수가 있거든요. 분산. 여기에 해당되는 표준 편차입니다. 이가 n-1로 나누는 표본의 표준 편차. 얘는 모집 단위인 n으로 나누는 표준 편차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n-1로 나누는 표준 편차. 이렇게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0.018이라는 표준 편차를 구할 수가 있고요. 분산은 얘 제곱값을 씌워버리면 됩니다. 얘 제곱값을 씌우시면 분산이라는 것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시프트 스태틱, 여기서 평균, 아까 전에 말씀드린 평균을 그냥 눌러도 되겠죠. 1.038이라는 값을 그대로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표준 편차가 얘가 되는 거고, 그렇죠? 표준 편차가 얘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해당되는 부분에 제곱을 씌우면 이게 좀 소점 더 나와야 되겠죠. 이럴 경우는 소점 좀 더 길게 나와야 되겠죠. 자, 해당되는 표준 편차 분산까지 좀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이번에는 기압 평균을 구해보겠습니다. 기압 평균은 얘가 실제로 1을 기준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뭐라고요? 해당되는 판매, 5년간의 판매 나오기 때문에 1을 기준으로 얼만큼 선장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기압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온키 깨끗하게 놓은 다음에 제가 이번에는 모드에 가셔서 컴프로 들어갑니다. 컴프 가신 다음에 실제로 누트 요길 넣어야 되거든요. 여기 해당되는 요길 부분을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프트 누트를 넣으신 다음에 현재 5개죠. 하나, 둘, 셋, 넷, 5개니까 5를 넣고 안쪽에서 10점 곱하기를 합니다. 1.018 이거 여기서 잘못 넣었네요. 018 곱하기 그 다음에 1.022 곱하기 1.038 곱하기 1.062 곱하기 1.048을 딱 누르시게 되면 얘가 1.037이라는 기압 평균의 값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 기압 평균은 고학용 계산기를 사용해야지만 보다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압 평균은 다 곱하고 누트를 씌운 다음에 개수만큼을 앞으로 끄집어내자. 이것을 우리는 기압 평균이라고 한다. 이거 뭔다? 우리는 기압 평균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은 얘는 조합 평균을 구해볼 건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버스가 갈 때 80km, 올 때는 100km였다니까 얘는 조합 평균입니다. 얘는 뭐라고요? 조합 평균을 구해야 되는데 조합 평균은 아래에다가 80km 또 100km 놓고 2개니까요. 2개니까 2라고 넣으시면 되시겠죠. 한번 조합 평균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속도, 평균 속도, 유량 같은 거는 물의 흐름을 말하게 됩니다. 자, 진행해 볼게요. 첫 번째 분자키를 놓고 현재 2개니까 2건이니까 2개를 놓고 아래쪽에 또 한 번 분자키를 놓은 다음에 2를 놓고 80kg가 되죠. 80kg 빠져나가고 더하기 다시 한번 분자키 그 다음에 2를 놓은 다음에 100kg가 되는 거죠. 는을 넣으시면 9분의 800 얘를 SD키로 누르시면 다시 한번 누르면 88.89 이 정도로 해당되는 평균 운행 속도를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세 단계다. 가서 세 단계가 있는데요. 세 단계. 첫 번째 70km, 두 번째 65km, 다음에 80km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70, 65, 80km라면 평균 속도, 평균 유량 이런 것들을 구하겠다는데요.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을 해볼게요. 자, 3번이니까요. 우선 분자키를 놓은 다음에 3번이죠. 3번. 다시 한번 분자키 놓은 다음에 첫 번째가 70km. 그쵸? 첫 번째가 70km. 더하기, 여기 넣으시면 안 되겠네요. 딜리트. 빠져나간 다음에 플러스. 다시 한번 분자키. 이 기능이 매우 편합니다. 572S 부분이. 65. 빠져나가시고 더하기. 분자키를 놓은 다음에 80kg 넣는 거죠. 80kg. 80kg 딱 넣고 는을 넣으시면 370분의 1 정도 나옵니다. SD키를 누르시면 71.14kg 정도 나온다. 다시 평균적으로 71.14kg라는 값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거는 우리는 조합 평균이다. 조합 평균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해당되는 기압 평균과 조합 평균. 기압 평균은
해당되는 연평균 성장률을 구하는 거고요. 조합평균은 속도 같은 거, 따라서 속도를 구할 때는 조합평균을 통해서 구한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절사평균입니다. 이거는 실제 기출문제 유형이니까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그다음 절사평균은 극단값을 제외하고 평균을 구하는 건데요. 이 절사평균과 관련해서 실제로 출제한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상 몇 개를 지워라 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절사평균도 말씀을 좀 드려볼 거고요. 중앙값은 가운데에 위치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순서를 정하고 가운데에 위치한 것, 다시 한번 순서를 정하고 가운데에 위치한 것을 우리는 중앙값이라고 하고요. 채빈값은 출현빈도가 많은 것, 다시 출현빈도가 많은 것을 우리는 채빈값이라고 합니다. 자, 절사평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런 값들이 있다면 평균은 평균은 3. 1, 2, 3, 4, 5를 더하고 5로 나눴기 때문에 3이 되고요. 중앙값은 3이 되죠. 하지만 이런 값이 있다면 산수평균을 다 더해서 5로 나눠야 되지만 중앙값은 순서를 정하고 가운데에 있어야 된다. 뭐라고? 순서를 정하고 가운데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자료가 하나가 더 있다고 가정을 하면 자료가 7이라는 것이 더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산수평균을 다 더해서 n으로 나누면 되는 거니까. 근데 여기서 중앙값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잖아요. 6개. 그러니까 6개니까 플러스 1을 하고 거기에 가운데에 위치한 값을 봅니다. 여기서 뭐라고요? 가운데에 위치한 값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7 나누기 2가 되니까 3.5죠. 세 번째와 네 번째의 가운데에 있어야 됩니다. 뭐다? 세 번째와 네 번째의 가운데니까 요거의 평균값 3.5라는 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근데 만약에 얘가 5이고 다시 5이고 7이라면 3하고 5의 평균값인 4. 4가 중앙값이 된다. 중앙값이 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해당되는 현재 5개잖아요. 5개라는 것은 해당되는 5개를 해당되는 가운데 값, 해당되는 무조건 1을 더하고 2로 나누면 세 번째에 위치한 값이니까 3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요. 6개라면 하나를 더하고 그에 나누기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를 더하고 여기 요 가운데에 있는 거죠. 6개라면 얘 가운데 반으로 접는 거니까. 반으로 딱 접는 거니까. 그러면 6개니까 6개라면 하나를 더하고 2로 나면 3.5. 여기서 세 번째와 네 번째의 가운데에 위치한 값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이게 중앙값이다. 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극단값을 제외하는 절사평균 같은 경우는 이 극단값을 제외할 때 양극단의 일부를 제외하고 평균을 구한다. 이것을 우리는 절사평균이라고 합니다. 절사평균. 10%를 제외한다라고 놓으면은 현재 몇 개가 있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입니다. 10개인데 상하이 10%를 제외한다. 그러면 20%를 제외한다는 거잖아요. 뭐라고요? 상하이 각각 10%씩이니까 20%를 절사시킨다는 겁니다. 10%를 절사시키면 10개예요. 다시요. 10개 중에 20% 절사라면, 다시요. 20% 절사라면 2개를 제외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2개를 제외하는 거죠. 2개라는 것은 상위 1개, 하위 1개를 빼는 거죠.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30%를 제외하자. 뭐라고요? 30%를 제외하자 그러면 3개를 제외하는 거죠. 3개. 3개를 제외한다는 것은 위에 1.5개, 아래 거 1.5개를 제외를 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는 어중간하게 제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수만 가지고 제외를 합니다. 뭐라고요? 정수만 가지고만 제외를 합니다. 그래서 한 개씩을 제외하고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한 개씩 각각 빼고 분석을 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절사평균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는 평균으로 산수평균이라는 것은 극단값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래서 극단값에 따라서 영향을 너무 많이 받는 것이 산수평균이고요. 중앙값은 순서가 있고 가운데에 위치한다. 뭐라 순서가 있고 가운데에 위치하게 되는데요. 우선 순서대로 봅니다. 다시 뭐라고요? 순서대로 보게 되는데요. 우선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입니다. 10개인데 무조건 1을 더하고 얘를 2로 나누기 때문에
5.5가 되죠. 뭐라고? 5.5에 위치한 값을 가지게 됩니다. 5.5에 위치한 값.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가운데 값인 2라는 값을 가지게 된다. 2라는 값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중앙값이라고 한다. 중앙값이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다음 채빈값입니다. 채빈값은 출현 빈도가 많은 것인데요. 여기 보시면 2라는 것이 3개, 3이라는 것이 3개가 나오기 때문에 채빈값은 2와 3이 됩니다. 그러니까 채빈값은 여러 개가 나올 수 있어요. 채빈값은 여러 개가 나올 수 있다는 한계점이 있는 것이 채빈값입니다. 자, 근데 절사평균은 극단값 일부를 제외를 하고 계산을 한다. 이것을 우리는 절사한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대표값을 보시게 되면 질적인 자료는, 즉 평균의 의미가 없는 자료는 빈도 분석, 채빈값 같은 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질적인 자료라고 하는 거고요. 양적인 자료는 산술평균 외에도 중앙값, 그다음에 절사평균, 그다음에 채빈값 같은 것도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양적인 자료는 빈도 분석도 의미가 있으나 우선 산수평균이 우선적으로 의미가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앙값하고 산수평균을 봐야 된다. 뭐라고? 중앙값과 산수평균을 봐서 어느 쪽의 자료들이 좀 있는가 볼 수가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중앙값과 산수평균을 봐서 산수평균이 크다면, 산수평균이 크다면 이 순서대로 봤을 때, 자료를 순서대로 봤을 때 중앙값이 이쪽이고 산수평균이 이쪽이라면 오른쪽에 큰 값이 있다는 거죠. 뭐라고요? 오른쪽에 큰 값 때문에 산수평균이 높아지는 거죠. 산수평균이 높아지는 거죠. 반대로 중앙값에 비해서 산수평균이 작다면, 그래서 중앙값에 비해서 산수평균이 작다면 어떻게 된다는 거? 작은 극단값이 있겠다. 뭐라고? 작은 극단값 때문에 산수평균이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중앙값과 산수평균을 봐야 된다. 라는 점을 말씀 좀 드려볼게요.